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 잘 하셨나요? 일단 지수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자,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좀 장중에 조정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시작부터는 좋았어요. 와,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구나. 삼성전자도 시가부터 7%, 뭐 고점,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9%까지 이제 시세가 좀 폭발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꺾이고부터 다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코스닥 이게 분봉 차트입니다. 코스닥도 네, 삼성전자와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오늘 코스피가 5% 네, 뭐 큰 폭의 조정을 보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4%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장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좀 잘 대처를 했는지 대응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 일단 지수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개별 종목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생명선 추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고요. 상승 추세 속에 있고 오늘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요 자리를 메꿀 수도 있고요. 그죠? 충분히 또 요 앞에처럼 생명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또 5일선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예측하는 거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측보다 주식은 대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상승 중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 뭐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상승 추세가 끝났다. 뭐 이제 정말 고점이다.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네요. 자, 삼성전자 일단은 제가 어제 네 맞죠, 어제 라이브 첫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개설 이래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저도 적응을 하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설정하는 방법, 뭐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바로 업로드가 되고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만약에 다음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떤 식으로 또 올려야 되나, 네, 아무튼 좀 고민을 좀 적응 공부를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기존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고 지난주에 좀 진행했던 것처럼 좀 보다 이른 시간에 평일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메모장으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아무튼 장중에 조정을 보이면서 저도 오랜만에 빅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기 싫었는데 네, 빅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빅텍이 급등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빅텍이 급등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빅텍이 무조건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빅텍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 이제 좀 급락 흐름 속에서 지수 시장 흐름 속에서 빅텍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짧게만 공략을 했어요. 짧게만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부터 네, 한 2%, 3% 네, 수익 확정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빅텍이라는 종목은 홀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나쁜 마음을 품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텍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빅텍을 홀딩하는 경우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무튼 빅텍이 오늘 엄청난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빅텍을 보면서 제가 아마 언제지 엘컴텍 차트 한번 볼까요? 엘컴텍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일 거예요. 이날. 엘컴텍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종목 특성상 시장이 좀 급락을 할 때, 좀 조정을 보일 때 부각을 좀 받는, 부각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좀 두 차례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빅텍 급등하면서 또 장중 이제 지수 하락하면서 빅텍과 엘컴텍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나중에 자리를 다시 잡아갔죠.
요 지점에서부터 네, 자리를 잡아갔었는데 이때가 정말 괜찮은 바닥이었는데 네. 자, 아무튼 좀 섹터별로 살펴보면서 제가 또 매매했던 종목들 매매 복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자, 비트코인도 오늘 지수와 마찬가지로, 자,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장 중에 보니까 37만 원대까지 내려간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4천만 원까지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5일선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네, 5일선을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네, 역시 위지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 벗어나서 오늘 좀 힘을 못 냈어요. 요 종목은 비트코인에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단은 뭐 인수 뭐 이런 얘기들이 뭐죠? 넥슨 그래가지고 지금 갭을 최근에 좀 요런 갭을 띄웠었는데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시세를 주고 나서 큰 폭으로 밀리진 않았고, 일단 요 자리를 좀 잡아가는지, 만원대, 중요한 만원선을 좀 지키면서 움직여주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삼성전자, 좋았고요. 내일도, 내일도 개파락을 할지,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마감할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아무튼 개파락하지 않고 시가의 움직임 좋다면 충분히 내일도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코스피 차트와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요 캔들 무너지기 전까지는 네, 계속 좀 바라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좀 돋보였던 종목이 결국에는 요것도 장 초반에 시세를 주다가 이제 지수와 함께 밀렸었는데, LB세미콘이라는 종목, 요게 최근에 제가 요 자리를 좀 짚어드렸어요. 요 자리, 요 캔들에서 힘이 느껴지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시세를 주고 나서 좀 조정폭을 보이다가 요 구간에서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이렇게 이 위로 좀 또 시세 나오면서 앞전에 이런 라인들을 돌파해 나가는지. 네. 아무튼 LB세미콘도 오늘 좀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제 제가 라이브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반짝했다가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공략하진 않았지만 공략했더라면 그냥 바로 짧게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 일단 지금 마감 상황, 그리고 기존에 일단 일봉상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해준 모습이어서 오늘 시장의 영향을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받았겠죠. 일단은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은 오늘 시장 흔들렸을 때 흔들렸지만 그렇다고 음봉도 아니고 양봉 5일선 위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시장에서 아무튼 매수의 힘이 지금 계속 좀 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급소로도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라인이 일단은 요 앞쪽에 직전 고점을 뚫어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일선 종가 관리가 빠르면 요것도 이제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한 4,000원 구간 네,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한두 차례 조정 이후에 이런 자리 지켜내면서 상승 또 한 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추적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통신주들도 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금요일장 또 이렇게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역시 지수의 흐름을 좀 피해 갈 수 없었어요. 요 섹터도 통신주들도.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보다도 저는 에이스테크를 가장 앞쪽에 위치를 시켰을 겁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에이스테크와 KMW 정도를 장 초반에 좀 저도 봤었거든요. 매매를 한 종목도 있어요. 네, 매매를 한 종목도 있는데 일단 하다가 좀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 좀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통신주들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 삼성 공조
삼성 공조 이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략을 하진 못했고, 네, 중간중간 이렇게 좀 빠진 자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 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죠. 뉴스가 따로 나온 거는 없어요. 특별히 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자, 삼성 공조.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장 초반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 어제 제가 그 매매 복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현대차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차 이것도 보여드렸었는데 뭐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요거 전날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죠? 금요일 날 매매를 했던 네, 복귀 차트입니다. 이거는 금요일 날 한 5% 정도, 6% 이렇게 수익을 내고 확정을 했죠. 확정을 했는데 확정을 하는 게 맞죠. 확정을 하는 게 맞는데 확정하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요거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와 오늘도 장 초반부터 엄청 났었죠. 오늘도. 네, 오늘 저는 현대차는 공략을 못했어요. 시가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우선주가 대장이긴 했지만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가 오늘 대장이었어요. 현대차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쭉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갔더라면 현대차라든지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 현대공업도 포착이 됐었죠. 현대공업 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된 걸 보고 제가 이제 현대공업을 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내일 뭐 현대차가 만약에 또 움직이면 충분히 또 레드불 시그널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가부터 해가지고 요 종목이 뭐 많이 올랐죠. 8%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일단 다른 종목 좀 대응을 하다가 요 눌림 자리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저도 진입하고 한 5% 이렇게 나왔는데요. 욕심 내다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니까 그냥 반등 조금 줄 때 이때 그냥 정리하고 이후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2% 정도 구간에서 확정을 하고 나왔고요. 이후에는 공략할 곳이 없습니다. 그죠? 공략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현대공업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LG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신성델타테크, 나라이랜디,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3기도 그렇고 요것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계좌도 그냥 비중 조절 정리를 좀 했었는데 LG전자나 LG 뭐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 LG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관심 있게 뭐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LG 뭐 오늘 움직임 없었고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뭐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조정을 이렇게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저는 대장 그나마 이제 LG 관련해서는 신성델타테크가 가장 핫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이게 만약에 요 정도 구간을 좀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면 다시 이 라인을 타면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는 오늘 저가가 조금 중요했는데 이후에 뭐 이런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갈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 뭐 카운터어택 또 뭐 급소 맥점 관심 종목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아쉬웠고요. 공략을 못해서. 근데 뭐 시가부터 크게 조정 없이 올라가기만 해가지고 뭐 네,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대모비스도 잠시만요. 일단 요거 잠깐. 자, 현대모비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좀 공략을 좀 해서 대응했던 종목이죠. 어제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요 종목도 장 초반부터 이렇게 달리고 이후에는 힘을 잃었죠.
일단 마감 상황으로만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시간에 이제 종료가 됐네요. 6시. 현대차 우선주가 시간에서 4%나 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체크를 하시고 단일가 지정 들어간 종목이 있죠. 현대위아. 일단 요것도 네,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올 텐데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좀 바라볼 수 있는 네, 현대차 그룹주들의 운명이 지금 현대차 뭐 현대위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네, 현대차 우선주 이런 종목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면 현대공업 다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풍강 카운터텍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카운터텍 관점에서 뭐 오늘도 저는 공략 후보로 봤지만 보면 공략할 곳이 없었어요. 공략할 곳이 없었고,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한 4,000원 정도 라인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4,000원. 그래서 일단 신성 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밀면 정말 또 생명선 요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일단은 요 오늘 조정받은 자리를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해 나가면서 5일선을 좀 다시 안착을 하고 돌파를 해 나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놓은 상태고, 더 이상 밀리면 내일도 밀리면 저는 그냥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다시 지키거나 이후에 다시 올라오면 좀 보면 되겠죠. 그 밖에 전기차 중에서 동원 시스템즈 요거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요렇게 요런 자리에서도 요걸 이제 추적 관리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오늘 뭐 흐름 좋았고요. 그 다음에 CIS도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네,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뭐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CIS, LNF라는 종목도 오늘 좀 공략을 했는데 이것도 뭐 제가 크게 수익은 못 봤지만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요 정도 평단이 한 요 정도라고 하면 얘가 한 3% 이상 수익권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제가 언제 팔았는지를 잘 보세요. 수익을 못 받, 아니, 수익을 봤죠. 이거는 수익을 봤는데, 어쨌든 내가 매수를 했으면,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벗어나기 전에는 무조건 좀 확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도 심상치 않았었고요, 이때.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계속 갈 자리에서 가주질 못하구나 해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마이너스 뭐 6%까지 받겠죠. 뭐 이때 살짝 진입해 봤던 거는 시장 좀 반등 흐름 봤을 때 시장 흐름 오늘 제가 요거를 좀 활용을 해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요거 치면 나와요. 급락 아마 팁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급락 시장에서 수익 내는 법 팁 요걸 활용해 가지고 매매를 한 종목들이 LNF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텔레칩스도 오늘 잘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텔레칩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크게 뒤에는 매매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시장 반등 오늘 시그널이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한 차례 요때 두 차례 여기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제가 베팅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1시 7분 저점 찍었죠. 그 다음에 11시 19분 저점 찍었는데 11시 19분 뭐 그때 진입을 해가지고 뭐 빠르게 이 구간에서 3% 이상 뭐 나왔으니까요.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요거 정말 저는 이 시장 급락할 때마다 이것도 굉장한 저는 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차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베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무튼 텔레칩스 이후에 이제 두 번째도 시장 보조 지표를 좀 해서 매매를 했으면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수익을 괜찮게 좀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뭐 요거 제가 알려드린 요거 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죠?
한국 텔레칩스 오늘 좋았고요. 이게 시간에선 빠졌는데 뭐가 나왔나? 공시, 뭐 뉴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요게 앞쪽에 이런 자리에서도 저도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요 직전 고점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줬고 일단은 한 요 정도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을 좀 잘 지키는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17,100원이네요. 17,100원 요 정도 뭐 눌렸다가 다시 좀 요 정도 라인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계속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자, 그 다음에 뭐 보다가 텔레칩스, LNF, 뉴인텍 상한가 기록했던 뉴인텍 오늘 굉장히 좋았고 요거는 뭐 대신 다른 계좌로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매매를 못했는데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코닉스도 자, 세코닉스도 오늘 좀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MC넥스가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 시가총액 8천억 최근에 이제 계속 갭을 띄우면서 움직이니까요. 이것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것도 신고가 아니에요. 역사상 신고가. 그래서 일단은 뭐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자리 일단은 조금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계속 좀 해보고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 하면은 좀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삼진 L&D 오늘 뭐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왔는데 뭐 내일도 뭐 트레이딩 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요런 자리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요 자리 이후에도 제가 공략을 하고 뭐 매매 복귀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삼진 L&D 함께 동국 RNS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 요 라이브 요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금요일 매매 복귀를 1시간 50분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동국 RNS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걸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동국 RNS는 뭐 삼진 L&D가 가면 뭐 가겠죠. 삼진 L&D가 가도 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상신 EDP라는 종목도 있죠. 상신 EDP라는 종목도 오늘 뭐 조정 받았지만 5일선 뭐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뭐 포스팅 준비하면서까지도 시간을 좀 같이 봤었거든요. 요게 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네. 저는 이제 공략 후보로 아무튼 좀 뽑아놨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은 상신 EDP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신 EDP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아마 그러한 역량으로 삼진 L&D도 뭐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빨간불로 마감을 한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삼진 L&D 일단 상신 EDP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해서 신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쉽죠. 그래도 뭐 시가의 움직임 보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아무튼 갈만한 자리였는데 그죠? 상신 EDP도 갈만한 자리였는데 상신 EDP 좀 아쉽네요. 자, 자율주행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것도 이제 제가 공략을 해서 어제 복귀 차트 좀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오늘도 엄청 났어요. 엄청 났고 투자 경고 지정이 됐네요. 이제 그래서 조금 조정을 거쳐가면서 갈지 아니면 계속 급등을 할지 뭐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일단 5일선 중심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LMS라는 종목도 아무튼 뭐 저는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인포뱅크 자율주행 중에서 뭐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뭐 아무튼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투자 경고 지정받고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요 라인 그러니까 오늘 영상으로 그 어떤 종목이었죠? 풍강 신성 델타테크
처럼 요 라인을 좀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요 라인 돌파할 때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위에서 시가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 나오면 뭐 트레이딩 해볼 수 있고 인프메이크. 자,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뭐 텔레칩스 아까 좀 보여드렸고 텔레칩스 칩스 앤 미디어. 네, 칩스 앤 미디어. 파워로직스도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뉴스가 있었다. 단독 기사였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OCI도 좀 움직임이 네, OCI도 시가가 13%나 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시가가 높은 종목은 신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가 이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분봉으로 보더라도 뭐 추세가 그냥 반짝하고 쭉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공략할 곳이 뭐 없었어요. 이후에 뭐 요런 자리에서 요거를 뭐 길게 보고 싶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볼 수 있는데 아무튼 OCI 저는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파워로직스와 그 다음에 영화테크. 파워로직스도 OCI처럼 그냥 시가부터 해가지고 반짝하고 쭉 빠졌어요. 영화테크도 역시 빠졌는데 이게 혼자 영화테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략을 요 자리에서 해가지고 확정을 다 짓고 나왔습니다. 네, 요 자리에서 7% 정도. 그 다음에 일단 마감 상황은 어쨌든 꼬리를 역시 팔지 않으면 사이버원입니다. 무조건 수익 나면 어느 정도 기준 정해두고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욕심 없이 일단은 확정을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고점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일단은 역시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 7% 받겠죠. 자, 아무튼 이것도 5일선 이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뭐 직전 고점이라든지 뚫어주는 모습 나오면 다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하면은 모토닉이라는 종목도 제가 좀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최근에 이렇게 레드불 시그널이 앞쪽에 좀 포착이 됐었어요. 포착이 되고 나서 쭉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이런 자리를 좀 지켜내면서 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자리 있습니다. 네, 5일선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늘 모토닉. 그 다음에 동아화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이런 라인들 돌파해 나가면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런 추세 끌고 갈지 아니면 살짝 눌렸다가도 다시 갈지 일단 요 라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아화성. 그 다음에 SK도 최근에 뭐 수소 죄송합니다. 자 SK도 수소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백신 그 유통 이게 뭐였죠? 한국 초전.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한 차례 정도 조정 이후에 또 5일선 뭐 이렇게 지키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SK 하이닉스도 뭐 좋고, 네, 그죠?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SK 이노베이션도 뭐 좋고. 그래서 뭐 SK도. 자,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는 화신전공이라는 종목도 최근 계양전기와 함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5일선을 벗어났습니다. 이것도 오늘 뭐 시장의 영향을 뭐 받았겠죠. 딱 시장이 좀 하락할 때마다 좀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갈 종목이라면 다시 요 라인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공략할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카운터덱 관점에서 내일 한번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거 일단은 카운터덱 기준과 함께 요 자리를 좀 돌파를 하는 캔들이 좀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자동차 섹터까지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30분 됐는데요. 아무튼 지금 오늘 지수 흐름 그리고 뭐 가상화폐, 반도체, 통신, 자동차 섹터 살펴봤고요. 뭐 어제 라이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보시고 그다음에 아무튼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섹터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